네, 심상치 않은 물가. 지금부터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6개월 정도 2% 유지하다가 3.2% 상승했습니다. 이게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왜 이렇게 올랐는지 하나씩 좀 꼼꼼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제유가가 지목이 되는데 27.3%나 올랐어요. 그렇죠. 이제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가중치를 많이 두게 되는데요. 역시 석유류 제품의 가중치가 큽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영향이 크죠. 네. 아마 체감을 하셨겠지만은 요즘에 뭐 기름 넣는 이제 휘발유 가격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석유류 제품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역시 국제유가의 상승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볼 예. 수가 있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휘발유가 26.5%, 경유가 30%, LPG도 거의 27.2%가 오르면서 전체적인 석유류 제품 가격이 27.3%가 오르게 되면서 아마도 이제 3%대 10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을 기록하는데 이제 가장 주범이었다, 예.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달 10일부터 또 유류세 20% 인하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또 물가 상승을 조금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지난달에 이제 유류세 인하를 하겠다라고 기재부가 나왔을 때 저는 한 15%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예. 더 파격적으로 지금 20% 인하를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아마도 이미 지난달쯤에는 이제 많은 자료를 보고 이 10월 달에 이런 3.2%, 3%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물가를 떨어뜨리려면 역시 석유류 제품을 낮춰야 되겠고요. 예. 핵심적으로 유류세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다만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시작이 11월 12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유류세 인하는 어디에 인하를 하느냐? 우리 주유소가 아니라요. 이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그 이제 석유에다가 인하를 매기게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보통 주유소에는 한 2, 3주치가 먼저 와 있기 때문에 시차가 둔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좀 급한데 11월 12일이 아니라 11월 말부터 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영되면 어떡하느냐. 또 이렇게 예. 되니까 기재부는 일단 직영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날부터 이제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알뜰 주유소도 함께 시행 당일부터 유류화가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알뜰 주유소, 직영 주유소 다 합쳐도 전체 주유소의 한 20%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시차를 최대한 좀 줄이는 것이 이번에 이제 11월에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데 하나의 또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효성을 위해서 지금 시차 줄이기 위한 정부 노력이 맞아요. 병행되고 네. 있다. 야, 이런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물가 상승, 품목별로도 좀 보면 공업 제품, 서비스, 전기, 수도, 가스 뭐 대부분 다 올랐는데요. 네. 특히 체감 물가를 의미하는 생활 물가 지수를 보니까 4.6%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물가 지수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바로 없으면 안 되는 품목 한 141개만 따로 떼어놓고 이제 네. 판단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생필품, 뭐 과일, 뭐 세탁료 이런 것들도 다 부과가 되고 있는데 생활 물가 지수만 보면 4.6%가 올랐으니 아마도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체감하는 소비자 물가는 이미 4%대, 5%대를 겪고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뭐 안 오른 품목이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 특히 먹거리 쪽에서, 특히 밥상 물가 쪽에서 굉장히 물가 급등을 많이 볼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마트 가기 겁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예. 많거든요. 과일 쪽 이 쪽만 좀 봐도 뭐 예. 배추, 사과, 배아, 달걀, 마늘, 뭐 국산 쇠고기, 이달엔 돼지고기도 많이 올랐었는데 예. 많이 잡혔다고 해도 지금 뭐 30-40%는 훌쩍훌쩍 또 올라왔고요. 배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게 금치였잖아요. 그나마 좀 많이 잡았다라고 해도 작년 대비 봤더니 거의 44%, 50% 가까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좀 배추가 좀 어느 정도 좀 멈춰 있다 했더니 양상추 가격이 또 급등하게 되면서 이래저래 먹거리 물가, 밥상 물가도 시급하고 공공요금, 전기료도 오르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네. 이게 일정 부분 아마 이제 내년 선거 있고요. 대선 이후에는 더 끝나면 폭발적으로도 튀어오를 네. 가능성이 있거든요. 좀 억누른 감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이것도 더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질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미 인플레이션은 거의 확정적이 됐다. 당분간 어쩌면 뭐 거의 꽤 오랜 기간 소비자 물가를 떨어뜨리긴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또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면 저희 오늘 점심시간에 정말 햄버거에 네. 양상추가 들어있나 없나 예. 오늘 저희 편집팀에서 점심을 시켰더라고요. 다행히 조금 들어있는 햄버거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채소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황인데 이게 최근에 한파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입하려고 해도 이게 물류 대란 때문에 쉽지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양상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가을, 초가을에 날씨가 엄청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격을 좀 맞은 겁니다. 1, 2개월 사이에 양상추가 공급해야 되는데 완전히 작황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1개월간 보면 양상추 가격이 150%, 뭐 200%, 2배, 3배 가까이 이제 폭등을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업체에서는 네. 그 햄버거에 있기는 있더라고요. 예. 있는데 이제 거의 조금 이제 들어 네. 있어서 예, 뭐 마카롱이다, 불고기 햄버거. 마카롱이다. 예, 불고기 예. 마카롱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좀 수입하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물류 대란이라고 좀 들어보셨겠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이 공급망이 이제 깨지는 문제. 이게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게 꽤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투자도 안 했고요. 네. 기존에 있는 것들도 줄이고 뭐 배도 줄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이즈를 줄여놨는데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수요가 터지게 되면서 좀 이끌어 빨리 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이즈를 다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물류 대란, 배도 부족하고요. 배에 실은 컨테이너도 모자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만 예. 아니라 컨테이너 이제 물건 배에 도착하면 그걸 내려야 되는 인부도 다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예. 그 노동자도 없고 다시 그 실어가지고 뭐 화물차 타고 가야 되는데 화물차 이건 뭐 미국 상황이긴 하지만요. 예. 이게 완전히 수급이 깨져버린 겁니다. 코로나19에서 침체를 겪다가 갑자기 이게 경기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쉽게 될 거 아니야라고 예.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딱 와 보니까 만만치가 않고요. 예. 뭐 대표적인 게 우린 지금 뭐 양상추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은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 현상, 아마도 한 5, 6개월 전부터 우리가 방송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리 빨라도 지금도 한 10개월은 다 돼야 그 수급이 풀릴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이 공급망 생태가 깨져서 물량이 부족해지고요. 네. 물량이 부족해져서 물가가 오르는 예. 뭐 이걸 뭐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이 예.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그런 환경들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 네. 영향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 기름값 상승도 있겠지만 지난해 통신비 지원에 어떤 기저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이제 좋게도 해석하는 쪽과 예. 이제 나쁘게도 해석하는 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 일단 11월은 10월보다는 나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 통신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작년 10월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예. 그때 전 국민 그 2만 원 통신비 지원이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통신비라는 게 소비자 물가 가중치가 꽤 되는데 작년 10월에 물가를 확 낮추는데 통신비가 1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작년 10월을 보면 물가가 거의 한 0.1%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올해 이달 10월은 통신비 인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급등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실질적으로 지금 통신비 상승 같은 경우가 한 25% 요번에 오른 것으로 나왔고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뭐 석유 다음에 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왜 또 좋게도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제 11월이 되면 이제 이런 기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대비 올해 예. 대비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런 어떤 통신부의 큰 틀에 올랐던 기저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물가 상승 요인 중에 하나는 제거됐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예. 뭐 부디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지금 핵심은 석유류거든요. 네. 유가가 여기서 11월에도 더 올라가지고 뭐 또 우리도 유류세 인하도 다 반감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또 먹거리 물가가 작황이 이상 기후가 더 계속돼서 더 모자라는가. 예. 조금 뒤에도 설명하겠지만은 지금 공급망 이 생태계 교란을 때문에 네. 이 뭐 요소수를 비롯해서 각종 또 공업 제품까지도 이 품귀 현상들, 이 수급 부족이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속된다면 과연 이 11월 이달 물가도 장담할 수 있겠는가 네. 이런 우려는 함께 나옵니다. 요소수 얘기하셨으니까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소수 품귀 현상이 언론에서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요소수가 뭔지 하고 이게 지금 중국의 전력난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볼 수가 예. 있는데요. 이제 디젤차, 경유차를 모시는 분들은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소수라기보다는 뭐 애드블루 뭐 이렇게 더 익숙한 이름이기는 한데 유로 6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환경 문제,
특히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이게 규제가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경유차들, 디젤차에는 그 저감 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이 질소산화물을 낮추게 되는. 근데 거기에 핵심 연료가 바로 이 요소수라는 거고요. 네. 요소수가 이제 액체니까 그걸 타야 저감 장치가 돌아가고 질소산화물을 뭐 물과 산소로 분리하는 뭐 복잡하기는 하지만 쉽게 말해서 질소산화물을 낮출 때 필수 불가한 액체, 뭐 물이다, 요소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필수 같은데. 불가한데 우린 생산을 안 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요소수 우리는 뭐 전량은 아니고요. 한 90, 뭐 통계치로는 80% 정도가 중국 수입으로 돼 있는데 시중에는 하여간 97% 정도의 요소수는 예.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타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 의존도가 큰데 왜 중국의 전력난과 요소수 부족이 맞먹냐? 요소수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요소수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중국과 호주가 어떤 치열한 어떤 국가 간의 신경전을 펼치다가 예. 뭐 서로 무역 규제를 하다가 예. 이제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수입 규제하면서 역공을 맞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중국 내 석탄이 부족해지고 그것 때문에 뭐 중국 공장도 문을 닫는 뭐 이런 예. 상황까지 흘러왔게 됐는데 이제 이게 이제 석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요소수를 일단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까 수출을 하지 말라고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 규제를 지금 쳐버린 겁니다. 때린 거니까 예. 우리는 전량 중국에 의존하는데 중국발 요소수가 메이드 인 차이나 요소수가 못 들어오게 되니까 예상치 우리 못한 쪽에 일이 발생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갑작스럽게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오게 된 거죠. 예, 지금 뭐 통신비라는 변수는 사라졌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요소수 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목해봐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죠. 이달에 또 금리 기준금리가 0.25% 가량 또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예. 이 변수가 만약 물가 상승과 함께 펼쳐졌을 때는 예. 어떤 또 예상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달 한국은행 금통위가 11월 25일에 네. 있고요. 지금 이제 10월 물가가 3.2% 나왔으니까 이건 뭐 거의 기준금리 인상은 확정적입니다. 당초에 10월 아니면 11월에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뉘앙스인데 10월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11월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연 이제 1%로 올라가게 되고 아마 이것들을 반영해서 시중금리라고 하죠. 대출금리들은 지금 뭐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오른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잠깐 요소수 얘기도 했지만은 물가가 잡힐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워 보인다. 맞죠. 예. 왜냐하면 요소수도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화물차들이 멈춰설 수가 있어요. 예. 이게 한 달 지속되면. 그러니까. 예. 그럼 화물차가 멈춰서면은 물건 못 나르면은 또 이게 원치 않은 우리나라의 공급망이 또 파괴되는. 네. 이게 무슨 설상가상인지 아니면 누가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작정했는지 이게 공교롭게도 이런 좀 악재의 흐름으로 갑니다. 하고 현재로서 당국도 뭐 한 달 내에 요소수를 뭐 빼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예. 되면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될 것이고 뭐 이번에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예.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뭐 금리 인상을 또 이야기하겠고요. 그럼 시중 금리는 또 오르게 되겠고.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그 소비 여력의 문제인 건데요. 네. 이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지금 민간 소비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이어서 시중 금리까지 함께 따라 오르게 된다면 1,800조 넘는 가계 부채, 840조 넘는 자영업 부채, 자영업자, 네. 사업자 부채. 그럼 이제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예. 정부의 의돈, 소비 쿠폰 발행하고 막 정부의 재난지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런 거 하는 이유는 그 돈도 쓰고 추가로 더 쓰기를 네. 원하는데 일종의 이게 소비 대체 효과 그것만 빼먹고 딱 멈추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게 그렇군요.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예. 어떤 안 그래도 오르는데 뜻하지 않은 요소수 대란까지 지금 물가에 부담을 주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서민들 부담은 커지는 이런 상황이라 좀 걱정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